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유영입니다. 우리 윤옥한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강의 부탁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무료잖아요. 무료. 이제 청탁서에 강사료 무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좋다. 무료. 동그라미 치고 보니까 그 무료라는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기업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학교로 가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자세한 나중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 이제 감 잡았다인데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진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건 제가 최근에 낸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음, 감 잡았다. 이거 감 잡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포스터가 참 좋던데.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에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굉장히 오래 됐고요. 이 수업은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하버드나 스탠퍼드보다 자료를 보니까 앞서서 시작했더군요. 23년간 50학기를 했고 지금이 51학기째가 됩니다. 아마 교양 과목으로서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아남는다는 게 요즘 참 힘든데 그리고 어, 이 과목은 한 10개 이상의 클래스들이 매 학기 운영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이 책의 이제 교재가 대학생 인생 설계 4.0이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동안 50학기 동안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묶어서 넣은 내 인생 이제 감 잡았다는 책이 이제 같이 부교재로 같이 쓰이는데, 교수님들께서, 우리 또 회원님들께서 이걸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지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시 뒤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앞뒤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쓴 그 책의 이름이 내 인생 이제 감 잡았다, 이고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이 클래스,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 교수법이라든지 내용을 좀 후진들 양성하는데 강의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중에서 다른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은 앞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뒷부분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여기가 앞인데, 여기가 앞인데, 뒤집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 앞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대학생들한테 인생 설계를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알아야 미래를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이 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결국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대학 이전, 대학 진학 이전에는 대학 진학이 오로지 목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 후에는 또 취업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취업 과정에서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단 다니다가 바로 또 퇴사를 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심하죠. 전공하고 취업했을 때 직업하고 일치도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36.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전공 선택의 실패, 직업 선택 실패, 직장 선택 실패, 인생 설계 실패.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힌트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수업의 첫 번째 부분, 앞부분에서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가치와 재능을 발견하고 어, 자부심과 자신감 회복하고 그런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업이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그래서 15주면 15주 전반기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후반부는 또 제2부로 들어갑니다. 또는 이번 학기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다음 학기에는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수업의 흐름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 시간 경영을 첫 시간에 합니다. 첫째 앞부분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내가 시간표를 짜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짜준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대학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서 1, 2교시가 있고 7, 8교시에 수업이 잡혀 있을 때 가운데가 굉장히 떠 있잖아요. 그 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굉장히 시간을 허송하다가 한 학기 보내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나의 에,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존감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첫 번째 단원 앞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 목적 방금 보신 대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후반부에 들어가서 2부에서는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에서는 자기 인생을 좀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것이 자기 인생을 좀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업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을 기르고 직업에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찾아서 익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고 이런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치관과 비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직장, 내가 일할 직장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역량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로 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어떻게 하는가, 채용, 취업 현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를 소개하는 방법, 면접하는 방법 이런 걸 해서 마지막으로 비전 컨설트라고 해서 종합적인 자기 이 설계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이 수업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컨텐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시간, 인생, 캠퍼스 생활, 또 우리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등등 있죠. 근데 이걸 충분히 이거는 1부가 한 학기, 2부가 한 학기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이걸 찾아보시면 여기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강의하실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2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 이 4.0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쳤습니다. AI와 관련된 엄청난 변화의 현장,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책을 좀 개정을 했고요. 자, 이제 교수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거 몇 개만 좀 이번에 고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한 40분 정도 오늘 강의를 하게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건지시면 오늘 뭐 성과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대학의 교수법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교수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수업에는요, 구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치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예,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 제가 I'm okay 그러면 학생들이 you're okay, we are okay 이렇게 외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제가 내 인생은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고 끝날 때 외치게 되면 한 학기면 되게 한 30번은 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호가 굉장히 그 학생들 머릿속에 오래 남는 모양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공부했던 학생들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로 연락을 해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그다음에 참주체상 교수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세한 건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정도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해 나가도록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의사소통,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인생 설계 4.0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방법론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학생과 교수가 수업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면요. 학생들 자리 배치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잘 보십시오. 저 왼쪽 뒤에 있는 학생은 어제 술 마신 학생이고요. 그렇죠? 오른쪽 우측에 앞줄에 앉아 있는 학생은 폰 충전하기 위해서 저 구석 사각지대에 앉아 있는 것이고, 다 다양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한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다.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키고 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주도해 나가고 또 학생들이 뭘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수업 목표를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플형 학생들 중에는 또 삼성형, 노키아형, 소니형이 있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앞서가는 사람이고 학생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노키아는 뒤에 있고 소니는 허우적대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산업교육 현장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이들이 수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고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수업은 또 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크업이라는 게 이제 이륙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예, 얼마나 높이 시작할 때 이륙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수업이 성패가 결정되죠. 만약에 이 이륙 정도가 낮으면은 비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테이크업, 이륙이 굉장히 높이 돼야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륙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본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랜딩,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언제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줌의 어떤 문제점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건데 어디 한번 오늘 번 말씀해 보시죠. 테이크오프, 플라잉, 랜딩. 이 비행기 세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순간이 언젠가요? 랜딩. 네. 되게 랜딩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랜딩. 그러니까 랜딩이 어떤 것이냐면 수업 집중도라는 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분까지 쫙 올라갑니다. 집중이. 그러니까 아까 비록 제가 실수를 했지만은 어, 시작할 때 이륙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집중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하고 저거 오늘 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죠. 끝날 때쯤 되면 애들이 정신 바짝 나면서 다시 또 정신 차리게 되고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 올라갈 때, 이륙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쓸데없는 소리하고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걸 언제 말할 것인가 이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오프닝하고 맨 끝에는 클로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붉은색 가운데가 프리뷰하고 뷰하고 리뷰 이 세 가지는 격과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처음 시작 들어가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예시를 해주시고, 이제 본 강의, 본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전략을 하셔서 조금 남겨주셔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망각 곡선과 같이 그날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만 그날 공부한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뷰를 하면 그만큼 남는 것이 적다는 그런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리뷰할 수 있는 시간 5분 정도만 좀 확보하셔도 좋죠. 그러고서는 어떤 클로징을 다시 마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주신다면 이 수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리뷰하고 이 클로징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무슨 사고냐 하면은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날 때 마무리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끝내다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대충 끝나게 되니까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 비행기도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수업도 마지막 부분에 착륙 부분에서 시간을 오버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수업은 처음에 구호를 외치고요. 그다음에 탑승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객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교재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 투명 인간이라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수 그러면 김철수는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름을 대야 돼요. 비행기 뭐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학생 이름을 제가 부를 때마다 학생이 자기의 그 어떤 창의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출석 부를 때 귀를 기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굉장히 반응도 보이고 재밌어하고 그렇게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재미있게 대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미리 책이 다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석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으로 수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조화 박수라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뭐 이런 박수가 있는데 이 박수를 통해서 또 한번 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굿뉴스 최근에 이제 이 조별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가장 좋은 소식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하기. 근데 원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플라잉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수업을 어떤 모둠 형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워크북을 가지고 서로 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랜딩 하는 걸로 이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조합박수인데요. 이 조합박수는 나는 내가 정말 좋아라는 말 사이에다가 이걸 박수를 치는 거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다들 주의를 집중하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서 이때 수업이 굉장히 그 학생들의 마음들이랄까 정신 같은 것들이 집중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날 때도 한번 하고 시작할 때도 한번 하면 좋죠. 자, 이제 원체인지라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 중에는 뭔가 자기가 결정하고 다짐한 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내가 이루어 보는 게 그 자신감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 목표를 세워라. 아주 쉬운 거. 하루에 3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다든가. 하루, 어느 학생 보니까요, 커피를 하루에 5잔 마셨는데 한 잔으로 줄여 본다든가, 또 담배를 끊는 학생도 있고, 중간에 실패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아요. 매일 다른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기, 또 화초 기르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학생은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기 전에 똑같은 각도에서 창문 열고 밖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100일 동안 사진을 찍는데 100장을 찍어서 그것을 한번 딱 진열을 해놨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산천초목이 다르고 하늘이 경치가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이걸 계속 찍는 것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매번 하고 이제 모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서로 나누는 겁니다. 100점 만점으로 나눠 몇 퍼센트 오늘 성공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그런 것이 원체인지입니다. 한 가지를 한번 다짐하고 한 이번 학기에 해보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계 여행 빙고 게임이라는 건데 개강할 때 이런 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이 칸에다가 이 도시 이름을 쫙 쓴답니다. 쓰고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같은 도시가 있을 때 동그라미를 쳐주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빙고 게임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하나 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리고 인사는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것입니다. 네, 여기 16가지 도시를 적어 놨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같은 도시가 있을 때 동그라미를 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빙고, 가로, 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빙고가 되면 빙고한 학생에게 첫날 교수님이 작은 선물 마련해서 몇 개 선물 주는 걸로 이제 개강을 좀 재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수업에서 조금 그 학습 활동 괜찮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어 우리 수업에서는 약 6개 항목으로 나와서 60개 항목에 대해서 다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한 학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수업 끝날 때쯤 다시 진단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스스로 비교해서 어떤 그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 진단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면은 수업 전후에 어떻게 내가 바뀌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화상 그리기 같은 것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을 동료가 찍어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수업 시간에 계속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기 얼굴을 그려본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근자감 콘서트는 자기의 강점, 장점을 3개를 찾아서 그 3가지 가지고 밖에 여러 사람 학생들 앞에 나가서 이제 떠벌림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맞아, 맞아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죠. 자, 이 달팽이 인맥 지도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한 수업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일 그 가운데 나를 쓰고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써나가는 겁니다. 쭉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50명 또는 100명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이거 해보면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요. 할 때마다 달라진다 생각이. 그리고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잊어버렸던 사람이 나타나서 중간에 끼게 되고 또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 이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벽 같은 데다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걸 한번 쭉 붙여보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 연세 정도 됐으면은
한 100명 정도를 가지고 현재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사진 딱 찍어서 여기다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100명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짙지가 않죠. 깊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100번째 제 이름이 나와 있겠습니까만은. 네.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나 찾기에 대한 부분, 첫 번째에 대한 거, 이거는 미래를 향해 떠나는, 미래 설계하는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진단이 있고요. 인생은 마라톤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없어요. 잘 보시면요. 네, 마라톤 경기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코스에 내가 달려서 경쟁해가지고 남보다 먼저 가면 면류관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코스 만들고, 내가 규칙 만들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상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상을 받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업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전 미션 카드입니다. 이거는 나 누구누구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직업인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이것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서 가장 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미래의 명함도 만듭니다. 나는 앞으로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할 것인가를 명함을 만들어서 그, 그 회사 명함을 찾아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아까 그 비전 카드하고 같이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교에 이 비전 캡슐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한 학기 한 학년 때 그 전체 학생들의 이제 비전 카드하고 이 명함을 비닐에 싸서 모아서 땅에다 묻었어요.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심었습니다. 기념으로 한번 해본 것인데요. 이런 것도 학교 교정 같은데 이런 걸 캡슐을 만들어 타임 캡슐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의 꿈이 학교의 그 캠퍼스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면체인데요. 역량 다면체는 이 책에 이제 이런 설계, 이걸 올릴 수 있도록 종이가 다 되어 있는데, 좀 빳빳한 종이로. 예, 사람의 역량은 길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학벌같이 나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고요. 미터, 가로, 세로 된 넓이형이 있죠. 근데 M형이라는 건 다면체형이거든요. 세제곱미터 같이. 그래서 내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육면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팔면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면체를 만들어서 그 칸마다 하나씩 면마다 하나씩 자기 필요한 역량을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써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는 거를 수업 시간에 공작 시간 같이 해보는 건데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나는 정말 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지금부터 길러야 되겠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해서 이걸 한번 완성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당히 원시적인 것들을 많이 해보던데 이런 것들이 흥미가 있고요. 잊혀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시도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이제 직업 선택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학생들 중에는요, 1년에 대학에 졸업하고 기업체에 입사하면요, 1년 안에 25%가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25%또 그만둡니다. 근데 이건 최근에 이것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업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 아니요, 월급이 너무 작더라. 직무에 대한 분석도 없이 또 월급이라든지 그런 거 대우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갔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근데 직업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직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직업 선택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서 이 직업 선택 삼각형이라는 것인데요. 앞조잘 외라고 제가 이름을 썼어요. 앞조잘 외. 예. 어, 앞이라는 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자기가 현재 가지고 선택한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가장 좋은 예가 AI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AI로 대체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이 직업이 영원히 이 모습일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뜻에서 앞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느냐, 잘이라는 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것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 가치관과 내 비전과 나의 어떤 소명, 사명,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조명되고 체크해서 걸러져야지 내가 직업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건 이건 1번 아주 좋은 케이스죠. 4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2번과 3번인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요,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정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중장기전으로 보면은 2번하고 3번 중에서는 2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다, 좋겠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학생들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뭐 유명한 얘기죠. 당신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 나는 우주에 인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사의 청소부가 얘기했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은 수단 가치죠. 그러나 인간을 우주에 보내는 일은 목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벽돌 쌓고 있다, 벽 쌓고 있다, 건물 짓고 있다, 병원 짓고 있다, 병 고치는 일 하고 있다 했을 때 궁극적인 것이 목적 가치가 사람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병을 짓는 일이라든지 이쪽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 쌓는 것은 수단 가치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의 가치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나의 비전 미션은 장소환이라는 학생이 만든 건데,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정리를 한 학기 공부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 전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의 원체인지는 무엇이었는데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그다음에 수업 소감은 어땠는가. 이것을 정리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제 수업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대학 진로 교육이 앞으로 당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학 진학 이전에 이 공교육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틀리지 않는 어떤 공부 실력, 학습, 공부, 답을 틀리지 않게 하는 공부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그다음에 일자리는 계속 감소해 나가고 있고 자기 지도력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MZ 세대라는 새로운 이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지금 상당히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학 진로 교육이라는 것은 진학 이전에 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학까지 넘어와서 대학교 1학년을 전공 없이 또 다시 뭐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현재 문제점인데 앞으로 방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자아 확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자아. 학생들 중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경제와 금융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저도 주식을 할 줄 몰라서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민망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어, 경제와 금융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30세 이전까지, 그 30세에서 60세까지, 60세 이상 이렇게 나눠봤을 때 30세까지가 적자 인생이거든요. 그 30부터 60세까지가 이제 흑자 인생으로 살다가 60세가 되면서 다시 적자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자녀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자기 노후 관리가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인생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봐서 자기 인생이 점점 흑자로 돌아갈수록 흑자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대학 때부터 잘 해놔야지 되겠다는 것이 인생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어쨌든 어디서든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법도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학습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테스트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왔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고 대충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여기 인사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계획한 거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수업들이 이 AI 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수업들이고 수업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수업은 AI 시대에 아주 적합한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께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의용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굿 티칭이라는 걸 제가 100개의 동영상을 지금 만들면서 91개인가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짧게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도서관 같은 데를 이용하셔서 이 대학생 인증 설계 워크북 4.0이라는 책을 좀 구입하도록 해서 여러분도 보시고 주변 사람들 같이 보시면 좋겠고, 특히 교수님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분이네요. 20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래서 1분 전에 끝냅니다. 무사히 착륙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PDF 파일을 좀 만들어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회장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혹시 제게 주실 말씀이나 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니까 고문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가까이 같이 좀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강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 10분 강의했나 할 정도로 너무 깊이 빠져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저도 학생들 가르치지만 제 학창 시절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제 인생 어떻게 살까를 대학 4년 거의 맞춰갈 무렵에 허둥지둥 되다가 그냥 급한 대로 아이 뭐 공부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교수님 강의 참 너무 유익하고 학생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그 말씀하신 책도 다시 한번 사보고 또 이의용 TV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예. 우리 여기 저랑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
이 질문하실 게 많겠죠? 예. 제가 지목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한번 예, 말씀 좀 나눠보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거나 소감이나 예. 누가 먼저 질문이라, 할까요?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국민대학교에 갔는데, 이영 교수님이 그 인생 설계와 진로 이 수업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때 개발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파일럿 과정 참여하고 지금 교육학과에서 이 인생 설계와 진로 과목을 제가 맡아가지고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아, 전공 수업도 뭐 전공 수업이야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전공 수업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인데 이제 인생 설계와 진로라고 하는 수업을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업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가가기도 좋고 어쨌든 인생에 대해서 이제 뭐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이 아니고 뭐 교수님 오늘 설명을 하셨지만은 참여하고 발표하고 또 자기의 직업도 탐색해보고 비전도 만들어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수업이고 또 의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혹시 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은 그 예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반성합니다. 뭐 써가지고 서성에 날 때 서성으로서의 반성합니다. 써가지고 한 댓글이 그때 한 몇천 개 달렸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강의로뿐만이 아니라 실천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아주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특강도 하시고 또 뭐 외부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과목 말고도 자신 있게 말하기라는 수업을 또 개발해서 그것도 거의 지금 이 수업이 20년 됐는데 23년 됐죠. 23년 됐는데 그 수업은 22년 됐습니다. 그 수업도 지금 한 7, 8개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나면 그 수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안 하시잖아요. 교수님들 안 하시니까 학생들도 안 네. 하고 아,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혹시 뭐 소감이라도 한 분 더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아유, 우리 뭐 교수님 너무 수업 잘 들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재밌게도 하시고 또 의미 있게도 하시는 그런 내용. 물론 저는 뭐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성함도 듣고 아,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1학년 수업에. 저도 백석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 아, 당시에 옛날에 이제 백석대학교에 제가 있었을 때 전문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종의 뭐 대학 생활 알고 어떻게 생활할 건가, 그런 걸로 해서 교육과정 개발, 뭐 교재 개발,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또 여기 이복 교수님도 계시는데 옛날에 또 이영희 교수님이라고 한 세 분이 그걸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땄습니다. 따가지고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만들어 가지고 뭐 전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다 모아서 이 과정을 결국은 전문대학교 협의회도 한 것은 그 교재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대학교에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역별로 다 다니면서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 교재를 주고. 근데 지금 해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없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었는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 거 하시는 거 보고 하니까 많이 좀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 교수님들이 1학년 때 수업을 이걸로 해라. 뭐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공문들 가지고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참여도도 높고 생활에도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도 뭐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 당시에는 저희들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들리네. 음. 예, 김준표 회장님 말씀 다 끝난 거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음, 예. 그러면 다음 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소감이나? 저는 교수님 강의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지금 막 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 추계술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양학부장입니다. 그러면서 네, 저 1학년들 생들이 들어오면 크레센도 학기제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 이제 크레센도라는 게 점점 강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 음악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1학년들이 자아 정체성은 고사하고 자기 이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오면서 그랬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반드시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나가는 현상도 있고 반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혼란입니다. 학교 정책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고안을 했느냐면 한 4년 전부터 아예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세팅을 해버렸는데요. 문제는 이 전교 학생들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한 1,500명 되는데 그 무조건 이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교과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래 교수님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게 너무나 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분반을 거의 6분반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오늘도 경험을 하고 왔는데 아, 그러시죠. 정말 제가 행복한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추가 되거든요. 제 지금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매일 이제 성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또 제가 반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그 에너제틱하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교수 입장에서, 어, 좀 치여서, 예, 지금 벌써 이제 4주차가 들어가는데, 제가 더 반듯하게 서야 되고, 제가 더,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들어가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 필수 교과다 보니까 60명씩 6분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에너지를 더 보유하기 위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되게 귀한 말씀 듣고 예, 힘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 겸 실행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대학에서도 이걸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입학생들이 전체가 1학년 때 다 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게 됐어요. 2013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윤옥환 교수님 그때 이제 오셔서 참 진행될 때 시작하신 건데 필수 과목 될 때 음, 200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것이 이제 연장된 건데 필수 과목으로 바꾸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교수님들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난 이런 의도로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 충실, 성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제가 120명 정도 되는 그 교수님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서 그 학교 얘기를 해서 선택 과목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열 서너 개의 클래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과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교, 좀 죄송하지만 교수님들한테는 그 교수님들이 이 수업을 하지 않고 서서히 제가 코치들로 바꿨습니다. 교수들을, 담당 교수들. 코치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는 그분들이 와서 가르치고 기업체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코칭을 해주고 있는 현직 코치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짜리 강좌를 만들어서 그 코스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이 과목을 지금 담당을 하도록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뭐, 거의 한 번도 폐강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 과제에 대해서 생략했습니다만 누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부분에 그 연구 실적이 높은 그런 교수님, 학술적인 학자가 아니라 사회 경험을 먼저 한 분들이 해야 되죠. 아까 앞서도 교수님께서 전문대학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책을 판매하고 있는 출판사에 알아보니까 한 20개 대학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전주 비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은 제가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외래교 표빈 교수로 있으면서 1, 2, 3, 4학기에 할 수 있도록 첫 학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1부, 2학기 때는 제2부, 그다음에 이제 3학기, 2학년 1학기, 3학기 때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감사와 배려. 이렇게 네 개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이 교양 과목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제가 가서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추계예술 전문대는 제가 기억나는 게 합창을 굉장히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 특히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교과목을 잘 가르쳐 주시면 교수님도 기쁘시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또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 한번 해가지고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네. 고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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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네,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유, 반성도 하였고, 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다짐도 이제 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타임캡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국민대에서 이 교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학생들이 이 지금의 이 비전을 작성을 하여서 캡슐에 담아서 묻어두는지 굉장히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매 학기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요. 그렇죠. 예, 저희 학교가 그러시죠. 70주년 때 그 학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걸 전체 음. 학생들 거를 다 모아서 캡슐에 담아서 기념으로 어, 심었습니다. 매 아, 네, 학기는 네. 어렵죠. 매 학기는 어렵고, 네, 네, 그때 한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화단 같은 곳을 하나 정하셔서 네, 작은 병 같은 거라든가 이런데 이 진공 상태가 되는 곳에다 넣어서 그곳에다 음. 심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네, 네. 클래스별로. 네, 저희 대학도 올해가 근학 50주년인데 미리 알았으면 이런 부분도 하나 정말 이렇게 학교의 행사로 하였으면 참 예,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 해보았습니다. 바랍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그 책이었습니다. 이게 전문대학 아, 협의회에서, 네,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 뭐 자기주도형 인성과 경력개발, 음. 대학교 전문대학 협의회, 이걸, 꽤 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학생들 책, 이것은 이제 교수 매뉴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3종 세트라고 해서 교재, 교수 매뉴얼, 교육공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첨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학생들이 어, 자기 멋지게 인생을 설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거 도와주는 거, 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들께서도 모쪼록 여기 있는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그리고 이 책을요, 10세가 아니라, 개정을 10번 했습니다. 책 이름도 바뀌고, 10번 개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맞게끔 2년, 3년마다 책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개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 인생 설계라는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4.0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 전에 또 다른 책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쓰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자료를 꼭 좀 챙기셔서
학교에 계시든 또 사회에 계시든 저도 기업체 이제 27년, 28년 있었는데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이 친구들이 정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회사에 들어왔구나. 이걸 매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시 학, 출강을 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학교를 출강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대학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건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과목이. 그래야 교육이 좀 정상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쪼록 여러분들 의미 있는 일에 열심히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 사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 정도에서 마치고 혹시 또 이후라도 제가 고문이니까 고문이 하는 건 아마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아닐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요. 전화번호가 어디, 예, 전화번호를 혹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적으실 수 있는 분 적으시죠. 앞에는 뭐 010이고 7200, 5054입니다. 5054. 네. 그래서 뭐 필요할 때 제가 연락 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무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저는 여기서 아웃하고 또 여러분끼리 더 많은 말씀 나누시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끝날 시간인가요, 지금? 10시까지인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원래는 10시까지입니다. 10시 뭐 예. 굳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그냥 뭐 추가로 있으면 좀 받으시고요. 우리 네. 그 포럼 간사님 뭐 메일 보내고 발송하고 이러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신혜영 교수님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갑자기 마이크가 주어지니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달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잔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고목 국장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잘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화면 키신 분들은 인사 한번 하시죠. 이로미 교수님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영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일하는 이롬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셨군요. 교육학과. 아닙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중장년들이 많아서요. 음. 중장년들이 제2 인생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말씀 좀 주시면 오늘 좀 듣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이라면 되게 이제 5학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막 거의 다 만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의 50, 60, 5060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곧 강의를 할 건데, 5시간짜리예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가을 설계. 아, 네, 그래서 인생이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가을을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계절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5060 그분들한테는 이 과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만 특별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핸드아웃 아직 완성은 다 안 됐는데 한 90%, 80%된 걸 한번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너무 교과목을 하나 감사합니다.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끔 저를 불러서 특강을 좀 하라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지영 교수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석대학교 십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의용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 보고서는 내 인생 이제 감 잡았다 그래서 무슨 약간 그냥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려나 했는데 너무 유익한 강의였고요. 그리고 저도 또 학교에서, 그리고 학회에서는, 홍보분과위원장과 그리고 올해 부회장까지 이제 같이, 예,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진로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인생을 좀 설계하는데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그 이게 좀 교양이라서 사실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도 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중요도에 비해서는 또 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아주 구체적인 활동이랑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예, 또 활용할 수 있는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예, 그다음 저, 김미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네. 백석대학교는요, 제가 3년 동안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왜 강의 평가, 수업 평가가 좋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컨설팅을 하는 일을 제가 교사학센터를 통해서 해드렸어요. 어, 네. 근데 매번 점수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제가 하기 전에 한 4년 동안을 계속 거기에 명단에 들어갔던 분을 제가 첫 학기에 딱 해결해 드렸거든요. 네. 어, 어. 아, 네. 보면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제가 전공이 의사소통입니다, 원래는. 이 의사소통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도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뭐 점수가 나빠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백석대학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아유, 예, 그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가 한 가지 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그 교수님은 말을 할 때 너무 느리게 얘기를 하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좀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들 둘이 있고 부인하고 이렇게 넷이 사는데 아들 둘이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 둘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이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전혀 대화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본인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이 너무 느려서 학생들은 빛의 속도로 듣고 싶어 하는데 너무 느리니까 집중력이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릴 뿐만 아니라 미루 시작해도 미루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없이 졸리고 느리고 그다음에 낮은 음이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계속 줌으로 얘기하면서 이 목소리 바꾸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켰거든요. 높은 소리도 좀 내고 낮은 소리도 내보고 이 부분에서 빨리 말해보고 여기서는 천천히 말해보고 그 간단한 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드렸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말이 이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고 그래서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합창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 강의할 때 음성이 저음이면 정말 빵점이에요. 낮은 음이 된다는 얘기는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사람 감정을 진정시킬 때 낮은 음을 쓰거든요. 높은 음을 쓰면요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예요. 높낮이만 봐도 혹시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저음으로 너무 하시면은 필요할 때는 하시지만 너무 저음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은가. 너무 느리면 긴장이 떨어집니다. 말의 속도를 변화를 좀 주는 것. 뭐 크게 한 두 가지만 좀 변화를 주셔도 강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제가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여기 저희 학교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아주 그냥 실사례로 해주시면 또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강의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강의를 잘하고 효과적으로 이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결과를 내는 게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자기네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느냐 등등, 그리고 교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보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해보는 게 이게, 학교에서는 학기 말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때 이게 강의 평가를 좀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강의 평가하기 전에, 중간고사 한 1, 2주 전에 내가 스스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돌리라는 겁니다. 돌려보고 학생들이 강의 한 5, 6주 했을 때 내 강의, 내 수업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래서 무기명으로 쓰게 해서 걷어보는 거죠.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학생들이 아, 교수님이 나 우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경청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온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보고 내가 나를 고쳐나갈 수가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딱 하면 중간고사 때 아마 뭐 학교에서 뭐 강의평가, 중간평가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훨씬 평가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좀 노력하고 시정할 거 시정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여서 학기 말이 되기 전에 역시 똑같이 또 다시 한번 설문 문항을 내가 만들어서 그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의 평가를 한번 미리 받아보라는 거예요. 미리 받아보면 학생들이 비교를 해요. 아, 교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런 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비교적 정확한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평가가 나오게 되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학생들은요, 자기 점수 보기 위해서 뭐 쭉 끊는다든지, X로 한다든지, 뭐 네모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항목을 체크하고 말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체크하게 하면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본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 체크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팁으로 드립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김미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박사과정 15기 김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와가지고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AI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인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홍사,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 나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느냐.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모든 게 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단계, 2단계로 돌아가면 이제 엄마도 한 입 먹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신경 쓰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공동체에 대한, 모두에 대한 유익함,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 단계를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인성교육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교육이 뭐냐면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것. 제가 이제 그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학교 교장인데, 이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기회가 있으셔서 감사에 대한 좀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으시면
뭐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따라서 봉사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강의도 좀 개발해 보셔서 강의하시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홍 교수님, 아, 홍성욱 교수님. 네. 네네네네. 예, 홍성욱입니다. 예, 저는 동서울대학교에 있고요. 예, 제가 이 교육분과에서 이제 포럼 준비를 이제 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오늘 아, 아까 말씀 주시기를 35회 포럼이라 그러니까, 야, 벌써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나름 자부심도 생기고 또 보람도 있는 시간이 돼서 좋습니다. 하여튼 지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의영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이제 학교 온 지 한 9년 차인데요. 예. 네.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제 수업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전 이제 질문이 있다면, 최근 학생들이 이제 과거의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많이 변했을 텐데, 어떤 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지, 뭐 그런 말씀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비교적 이제 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 쟤들하고 맞춰야 되는데 왜 우린 못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어찌 보면 제멋대로 그냥 하거든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사회로 나가 보면요. 지금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소통할까 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사회로 나가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형, 아버지 세대와 소통해야 될까?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역하고 번역을 해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의 4050, 60의 그 언어들을 자기,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내가 듣기에는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야 하는데 사실은 그 학생은 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우리 기성세대도 뭔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이 들을 때는 어, 저게 저런 뜻으로 말했으니까 하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거의 이게 통역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이론으로 가르치지 말고 뭐 제가 이제 아는 이 커뮤니케이션 교수들 보면 거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지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것을 빨리 가르쳐 주지 못하면 이들이 사회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팀장이나 자기 윗사람이 뭘 지시했을 때 이거요? 왜요? 제가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삼요 현상 같은 것들이 나와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회식을 몇 월 며칠 날 저녁에 한다. 근데 회식을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거든요. 나중에 팀장님 회식비 제 몫은 주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사용하도록 공금인데 그 공금 제가 못 갔으니까 일방적으로 날짜 정해서 제가 못 갔으니까 그때부터 근무 시간 이외에 한 거니까 n분의 1로 제 몫은 저한테 주셔야 제가 그거 가지고 저 혼자 뭘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우리도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선배되는 우리들을 뭐좀 당혹시키기 위해서 뭐 아주 뭐 속된 말로 연매이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런 수평적 사고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수직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얘기냐.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곳곳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여보 한 분 한 분 이렇게 막 시키지 마. 이거 공문인데요.
오늘 첫날이라요. 인사겸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뭐 질문하시거나 또 더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오늘 이효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저기 새 회장님 모시고 오시고 처음 하는 포럼인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띤 토론 또 열띤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시간 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